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여러분, 습지 그리고 철새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뭔가 아주 멀리 막연하고 아련한 이 산골 오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부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각이 많이 왜곡돼 있다고 할까요? 한두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오래 잊고 지냈던 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습지와 새들의 친구를 자처하는 분입니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부산의 습지, 철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난개발로 위기에 처한 부산의 생태 환경에 관한 얘기까지 함께 좀 나눠보죠.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한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자, 습지와 새들의 친구 2000년에 창립해서 올해로 24년째를 맞습니다. 단체 소개부터 해주시죠. 말 그대로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습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최초이자 아마 지금도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습지 보존 시민단체로 2000년에 창립되어 가지고 올해가 2024년이니까 만 24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부산에 습지가 있어? 예. 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울숙도의 명성도 많이 잦아든 듯합니다. 낙동강하고 우리 부산의 보물인데 그 가치를 부산 사람들조차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습지가 뭔지 왜 중요한지 위원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습지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 습지가 바로 우리 생존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습지 그러면은 습하다. 네. 습한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물이 있는 모든 곳이 습지입니다. 이 습지에서 물이 있는 모든 곳이라 그랬으니까 연못은 말할 것도 없고 강, 저수지, 호수, 심지어는 얕은 바다까지를 포함해서 다 습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개념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습지 보존에 관한 그 국제 협약, 네. 람사르 협약에서 규정하는 습지 규정에 뭐 늘 물이 있든 뭐 잠시 물이 있든 흐르든 멈추어 있든, 멈춰 있든, 예, 또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간조 때, 썰물 때 수십 6m가 안 되는 바다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습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6m 이하의 바다 그러면은 얕은 바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얕은 바다에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도 다 공급이 됩니다. 논도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논에서 나는 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에서 공급되는 물 없으면 우리가 마실 물 없어서 살 수가 없고 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량이라든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도 이 습지가 자꾸 파괴되니까 이 습지에서 일어나는 강압성 작용 네. 이런 것들이 그만큼 부족해지니까 모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생존의 기본 토대다. 그렇습니다. 라고 예.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습지 보존을 위해 습지와 새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해서 습지 보존을 위해서 습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라고 보시면 진짜 모든 일을 다 하십니까?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그 6월 5일 그 세계 환경의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6월 5일이 환경을 지켜야만 사람들이 생존하는 게 가능하니까 네. 드는 환경을 훼손하지 말자, 환경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 해서 해마다 그 6월 5일 환경의 날로 지정해서 그 기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환경의 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뭐 가장 바쁘게 또 여러 활동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때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펼친 활동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게 좋아요. 되면 네, 해주세요. 먼저 5월 30일 환경의 날 한 주 전입니다. 한 주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지역의 그 환경 생태학자 경상국립대에 계신 이수동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기후 위기와 우리 부산에 있는 낙동강하구라는 습지를 지키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일반인들을 초대해서 듣는 초청 강연회가 있었고 네. 그 다음 날 5월 31일에는 저희들 그 낙동강하구가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습지 자연은 여전히 지금 난개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구만 하더라도 숱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을 평가해서 핵심 자연만은 지키자.
하는 법이 환경영향평가법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네. 그러면서 환경청장이 바뀌면서 네. 이 평가를 환경영향평가를 법대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어떤 뭐 청장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든지에 의해서 이전 청장의 판단이 뒤집히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30일은 그 환경청을 저희들 규탄하는 거리 행진 또 이제 규탄 집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네. 또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는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그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이 기후 위기, 기후 붕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는 저희들이 기후 위기의 이제 심각성을 알리고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특히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라든지 이 변화를 촉구하는 네. 금요 기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금요 기후 행동 하는 활동을 저희들이 5월 30일 금요일 또 펼쳤었고 또 이제 6월 5일에는 저희들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환경의 날 관련해서 네. 바로 그 전날 부산시에서 보도로 이 경제 발전, 경제 성장, 뭐 부산의 성장 동력 확보 이런 어떤 그 명분으로 1천만 평 부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기후 위기 시대에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건 인류의 파멸이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이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에는 네. 낙동가구의 그 난개발 현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 탐방이 있었습니다. 네. 이 탐조 활동 와중에 2008년이었나요? 이 다리에 인식표를 단 철새 한 마리를 포착하셨습니다. 얄비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뉴질랜드에서 날아온 친구라고 들었어요. 얄비에 얽힌 사연도 좀 소개해 주시죠. 아이고, 저희들 뭐 활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예의가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게 괜찮습니다. 네. 얄비 그랬는데 네. 얄비는 저희 단체가 생긴 게 2000년이고 지금 23년이 되었고 제가 지금 새를 만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숱한 새들을 만나왔는데 이 만나온 새들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새 한 마리를 꼽아라 그러면은 단연히 얄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얄비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게 네. 새들의 이제 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발에 이제 새들의 비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가벼운 가락지를 채우는 겁니다. 네. 가락지를 채워서 그 가락지를 보면은 이 새가 언제 어디서 머물던 새인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 세계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데 네. 특히 얄비 같은 경우는 요 가락지의 색깔이 아까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나라마다 그 색깔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락지의 색깔이 흰색과 주황색을 사용합니다. 하고 이 가락지를 가장 많이 채우는 나라가 호주인데 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가락지를 채워가지고 새들의 이동을 연구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 차이가 납니다. 뭐 호주 동부 같은 경우는 주황색을 달고 호주 남부 같으면은 이 노란색을 달고. 그렇구나. 그래서 호주에서 많이 그 가락지를 채우기 때문에 네. 호주 새들은 낙동강 하구에 봄 가을에 가게 되면 뭐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얄비 같은 경우는 이 발에 가락지로 흰색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날아온 새는 그때 당시 이제 처음 만났던 겁니다. 더하기 이 얄비 같은 경우는 그 뉴질랜드를 뜻하는 흰색 그 가락지만 차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흰색 가락지 밑에 네. 노란색 그리고 빨강색 그리고 다른 발에는 빨강색과 노란색 가락지를 자그마치 그 뉴질랜드에서 이 새의 가락지를 채웠더라 하는 뉴질랜드를 뜻하는 흰색 말고도 네. 자그마치 4개의 가락지를 더 차고 있습니다. 와. 노란색, 빨강색, 노란색인데 네. 이 첫자만 따게 되면 웰로우의 Y, 레드의 R, 네. 또 다른 쪽 발에 레드 위쪽에 이제 블루 파란색을 달고 있었고 밑에 노란색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개인 이름은 그 약자 4개 웰로우와 레드와 블루와 Y에 YRBY를 따가지고 이 친구는 4YRBY
이렇게 이제 개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YRBY 이렇게 불렀는데 네. YRBI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해서 줄여가지고 얄비가 예, 됐군요. 와르비 그러다 얄비 그러면 되겠다 해서 얄비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철새들 사이에서 이 작은 새의 방문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탐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 얄비가 이제 특히 이제 인상에 남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에서 날아온 것을 발견한 처음 새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수많은 이제 가락지를 차고 있어 가지고 개체를 식별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하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발견한 게 2008년입니다. 네, 처음 2008년 제일 게. 처음 발견한 게 2008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다음에 네. 2009년 4월에도 왔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새가 관찰이 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죠? 예, 뉴질랜드에서 우리 낙동강 하구까지 네. 거리가 약 8,000km가 넘습니다. 8,000km요? 호주, 뉴질랜드 같으면 거리가 원체 멀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도 작은 비행기는 기름이 적어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큰 대형 비행기라야 그것도 7, 8시간 거의 뭐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날아가지고 겨우 도착하는 이런 거리를 얄비가 이제 큰 뒷부리도요의 한 마리인데 네. 예, 큰 뒷부리도요는 도요 중에서 조금 큰 도요새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우리 친구들 먹는 치킨 정도 크기만 하다 그럴까요? 아, 그래요? 예, 몸무게가 한 300g 정도 나가는 작네요. 새입니다. 오. 그 300g 되는 새가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왔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신기하고. 진짜.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새들 네. 그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위성으로 이 새들의 이동을 쫓아가게 되면은 네. 놀라운 건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까지 논스톱으로 날아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8,000km 를 온다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와. 밤낮 일주일을 끊임없이 날개에 대해서 날아오는 이런 놀라운 새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새가 왔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 다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정말 뭐 이 놀랍다는 말 외에는 네. 표현할 길이 없죠. 놀랍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 일을 모티브로 위대한 비행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처음 관찰됐고 2009년 그다음 2010년 4월에도 관찰이 됐고 와, 그렇구나. 2011년 4월에도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만 4년 연속해서 관찰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2012년 4월이면 이제 5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5년이 되면은 이 새가 이제 5년째 연속해서 이 놀라운 새가 찾아오니까 이건 시민들하고 이 새를 같이 만나는 축제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12년 봄에 이 새의 가락지를 채운 분이 뉴질랜드의 그 남섬에 있는 마나와투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구에 이제 제시 콩클린 하는 그 당시 이제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네. 이 학생이 새들이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새들의 깃털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채웠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당신이 연락을 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축제를 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아쉽지만 2011년 겨울에 뉴질랜드로 날아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4년밖에 만나질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당시 부산의 한 방송국에 있는 진재훈 기자라고 네. 지금도 현역에서 기자로 네, 활동하고 알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네. KNN의 대기자로 계신 그렇죠.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 가슴이 찌르하는 어떤 감동을 느끼셨는지 네. 예, 자그마치 이 새의 이동 경로를 쫓아가지고 1년간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이 새가 이제 북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이유가 원래 태어난 고향이 시베리아 툰드라나 알라스카입니다. 네. 그래서 얄비 같은 경우는 알라스카 툰드라에서 이제 번식을 하는데 알라스카 툰드라는 겨울 되면 모두 얼어붙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그 여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 친구들 새끼들 키워가지고 뉴질랜드로 갔다가 네. 다시 이제 알라스카에 봄이 오면 알라스카로 다시 북상하고 그래서 알라스카와 뉴질랜드를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우리 낙동강 하구를 거쳐가지고 이동하는 그 새입니다. 그래서 그 새의 이동 경로를 똑같이 쫓아가면서 영화로 만든 게 위대한 비행하는 영화입니다. 네. 저도 한번 찾아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일단 생물이라는 교과목이 접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생물 선생님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물 대명 여자고등학교에서 네. 31년 동안 교편을. 생물 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운동가가 되셨습니까? 뭐 생물이라는 교과목 영향도 있었고 전국에 그 이제 환경 교육에 관심 있는 그 교사들의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건 1996년 1월에 네.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네. 하는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뒤에 이제 이름이 환경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환경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실천까지 따라야 된다 해서 이름이 뒤에는 이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임에서 이제 저희들 어떻게 하면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덜 부끄럽게 관련 내용도 전달하면서 동시에 그 살아있는 어떤 지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던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마다 이제 모여서 2박 3일 혹은 3박 4일 그 학교에서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 또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서로 이제 그 교류하는 그 이런 이 공부 자리를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환경 관련해서 이제 실천했던 얘기들 중에 새를 만났던 얘기들을 소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우리의 우리 나무라든지 꽃을 만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교육을 했던 얘기들 이런 그 얘기들을 듣는 중에 우리 주변에 습지가 있고 습지에 가게 되면 습지 생태계의 어떤 건강성을 상징하는 새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새란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어떤 새들을 만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산에도 낙동강 하구라는 이런 대단한 습지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서 학생들 결국은 교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환경운동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생물 교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생물 동아리 환경 동아리를 운영을 했고 그 동아리 활동 중에 학생들과 주변에 이제 습지를 찾아가는 가서 자연을 만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 하구에 이 철새 도래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새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새들이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낙동강 하구 그러면은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의 어떤 상징과 같은 곳. 네. 그래서 낙동강 하구는 다 새들이 떠난 땅 이런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정말 자연 다큐에서 나오는 동물의 왕국에서나 만날 수 있는 네. 이런 풍경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과 점점 낙동강 하구를 찾아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네. 낙동강 하구가 여전히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 이런 명성은 사라졌지만은 한국 최고의 철새 도래지로서 기능하고 있고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자연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곳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곳이다 보니까 여전히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환경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환경을 지키는 어떤 활동들이 전혀 없더라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렇다 그러면 먼저 만난 사람들 이곳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네. 지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당시 이제 같이 모임을 하고 있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선생님들이 네. 중심이 되어서 낙동강 하구와 같은 섭지를 지키는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직에 계실 때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이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봉직하셨던 대명여고 무려 30년 동안 환경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하신 장본인이 선생님이시라고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남다르셨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왜요? 말씀드렸지만 네.
이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방학 때마다 모여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예, 거기에 자극 받아 가지고 학교에 돌아와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학생들이랑 싶어서 이제 예, 흉내를 내고 예, 그리 시작을 하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편에 맞는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예, 발전된 게 예, 이 환경 축제도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에서 예,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 뭐 네. 특별한 어떤 뭐 남들보다 예, 다른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직접 꾸리는 환경 축제 어떤 행사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으십니까? 예.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저희들 1994년입니다. 야, 이것도 대단하다. 1994년이니까 네.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분리수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시작도 되지 않을 시기였는데 그러네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었고 동아리 친구들이 뭐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아는 것은 실천으로 옮겨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실제로 해보자. 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이 가능할까 해서 이제 쓰레기 줄이기 차원이라든지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이제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 한 해는 여름에 뭐 우리 친구들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엄청난 그 캔들이 그렇지. 뭐 비닐이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 친구들 먹고 난 이 캔들을 분리수거하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분리수거의 어떤 필요성도 좀 알릴 겸 점심시간에 이 깡통을 찌그러뜨리는 대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그 당시 이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도 같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그 호응을 해주게 되고 네. 해서 환경의 날을 맞아가지고 점심시간을 이 할애해서 제1회 대명여고 깡통 찌그러뜨리기 대회 하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이 깡통을 밟는 이런 축제가 있었는데 네. 우리 친구들 반응과 학생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계속 그 활동을 규칙적으로 가지면서 조금씩 규모가 커져가지고 환경 축제로까지 저희들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끊이지 않고 계속 이 축제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퇴임하고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환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의 전통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주제가 10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독려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30년이 되도록 지속해온 게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한 걸지 대명여고 환경전이 가는 의미, 환경전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네. 이 선배 후배가 함께 활동한 내용들을 그 수련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학교 내에 이 환경 관련 활동을 일종의 뭐 전문적으로 그래야 됩니까? 이 환경 관련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봉사부 뭐 처음 이제 출발할 적에는 뭐 이름이 그랬습니다. 저희 60년대 이 꼰대식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 이제 그린나래 그래가지고 이쁜 이름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학교 일종의 자치 조직으로 매일 청소 시간마다 분리수거를 지도하는 건 물론이고 1년에 한 번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전을 자체 기획해서 이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이 친구들 뭐 여름 방학이면은 이 뭐 교중에서 1박 2일 자치적으로 학급 야영을 하기도 하고 또 매년 그 1회 정도 자체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작년에 어떤 일들을 해왔고 신입생들과 함께 올해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특히 이제 환경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다 하는 것들을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하고
또 같이 야. 참여해서 이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네. 뭐 이 친구들 스스로 그 활동들을 그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생긴 게 아닌가. 야, 진짜 그러면서 기특하다. 이제 학교에 이제 오래된 전통이다 보니까 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이를 지원하고 하면서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 야.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고등학생 시절을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퇴임한 지 5년이 되셨는데요. 오히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신바람 내며 즐겁게 일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낙동강 하구 생태계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낙동강 습지 하구 생태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뭐 퇴임하고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좀 네.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네, 바쁘시죠? 아직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헤어나는 게 지금 뭐 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 젊은 친구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학생들 스스로가 환경전도 만들어서 환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실천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뭐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여전히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환경을 지켜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뭐 학생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그렇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은 지금도 자연이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전 국토가 여전히 그 난개발의 현장입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그렇죠. 뭐 새만금 공항 건설 계획, 뭐 수라갯벌, 뭐 노조산 골프장 얼마나 이 많은 곳이 여전히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지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우리 부산에 있는 낙동강 하구입니다. 네. 낙동강 하구는 뭐 과거에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 신이 내린 축복의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뭐 동양 최대 그러면은 이건 뭐 세계 최대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를 다 훼손했고,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남아 있는 그 낙동강 하구의 면적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환경을 잘 지켜서 그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에 우리 사회 모범으로 꼽는 도시가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그러면은 지금 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유산 그러면은 그 유엔에 의해서 지정이 된 세계 자연유산이 있는데 네. 한국의 갯벌 같은 경우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된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이 순천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낙동강 하구는 온갖 개발에도 불구하고 원체 대단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낙동강 하구 갯벌의 면적만 하더라도 네. 순천만의 3배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우포늪의 10배가 넘습니다. 와, 이런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법만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법, 습지보호법, 자연환경보존법 네. 이런 자그마치 중앙정부가 4개 법으로 중복 지정해서 보호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런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보호받는 이런 지역이면은 뭐 고스란히 온전하게 지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기만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우리 부산시가 네. 자그마치 그 서부산 개발 이런 이유로 16개의 다리를 지금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네.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16개나 더 많은 다리를 지금 건설하려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아마 그 대저대교, 엉궁대교, 장락대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16개 다는 아니더라도 네. 그중에 핵심 지역을 훼손하는 3개 다리가 대저대교, 엉궁대교, 장락대교인데 이것만은 이대로 가서는 낙동강 하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철회해 주십시오. 계획을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 2018년부터입니까? 7년째 이제 보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이 3개의 다리 건설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왜 지으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사회의 난개발, 자연 파괴 뭐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 대표하는 어떤 그 건설 계획이 대저대교, 엉궁대교, 장락대교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3개의 다리 건설 문제가 중요한 게 지금 신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자그마치 16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16개 중에서 특히 이 3개는 낙동강 하구가 그 철새 도래지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기능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지역에 이 다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 그래서 이 개가. 다리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네. 예, 낙동과 하구가 현재의 기능마저 이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환경 영향 평가부터가 부실하다,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계속하고 계신데 입장을 좀 들려주시죠.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우리나라의 핵심 자연만은 이 뭐 핵심 자연까지 다 다치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에 기대어 사는데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심 자연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핵심 자연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그 영향이 큰 경우에 이를 취소하는 이런 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이런 법인데 대저대교 같은 경우는 이 환경영향 평가가 이제 이 거짓 부실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네. 그 환경영향 평가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공동조사를 하자 해서 부산시와 저희들 환경청 3자가 협약을 하고 네. 장장 4개월에 걸쳐 가지고 60회에 걸친 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고 그 공동조사를 한 다음에 그 평가 그 결론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가 전문 검토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네. 이분들이 내렸던 평가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환경청 자체가 지금 부산시의 계획 노선이 그대로 지어지게 되면 그대로 건설되게 되면 낙동하고 철새도로지는 철새도로지 기능을 할 수 없다. 서식지를 파편화해서 훼손을 시키게 되니까 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4개의 대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 자체가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릴 정도로 엄밀한 심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정당한 근거 없이 정권이 바뀌고 환경청장이 바뀌면서 이전 결론을 뒤집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위원장님,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성산 도롱뇽이냐, 사패산 고란초, 영종도 철새도 그렇고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개발 사업이 지연돼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개발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조화를 이뤄간다는 게 어려운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는 뭐 악영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 두 네. 번째는 조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악영향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멸종 위기 정도 없었을 겁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도 없었을 악영향이 거고, 있군요. 그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자연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후가 붕괴됐다는 거, 기후 위기가 분명하다는 거, 전 국민의 90%가 인식한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악영향이 없다 그러면 기후 위기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악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분명히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하두가 발전을 하더라도 그냥 발전하면 안 되고 네.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럽니다. 근데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 우리의 생존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의 생존의 토대가 되는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죠. 훼손하지 않으면서 발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도록 환경영향 평가 제도도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은 안타깝게도 환경영향 평가도 무시하고 지속 가능성도 발전하고 다리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개발된 곳을 기존에 있는 다리를 2배로 확장한다든지 이미 개발된 곳에 붙여서 다리를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녹산에 이제 출퇴근하는 이 아침 저녁 출퇴근이 어렵다지 않습니까? 네. 교통정체가 아주 심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다 그럼 출퇴근 시간에 다만 한 차선이라도 버스 전용 차선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출퇴근 전용하는 전용 공용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그러면서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리 가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못하고 있군요. 자, 그럼 낙동강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가꿔가야 할지, 지속 가능한 방법은 뭘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얼핏 뭐 뉴스 보도를 하나 보게 됐는데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 대변 멸치 축제. 이게 뭐 청년 일을 거둘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결국 축제 자체를 포기한다. 아하. 이런 뭐 발표가 있었다 그럽니다. 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도시, 뭐 이런 곳이 지금 부산의 그 안타까운 뭐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낙동과 하구 같은 경우는 이 부산이 소멸되어 가는 도시가 아니라 부산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청년들이 일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과 하구는 그냥 낙동과 하구가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습지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 그렇죠. 이전부터 뭐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 뭐 자연의 축복받은 나라라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삼천리 금수강산을 대표하는 자연이 특히 세계인이 감탄하는 한국의 대표 자연이 한국의 갯벌입니다. 해서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이 등재되어서 세계인이 지키는 어떤 이런 자연유산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한국의 대표 자연유산 갯벌을 대표하는 곳이 낙동하구입니다. 그래서 낙동하구는 그냥 뭐 우리 강안리라든지 태종대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런 국내급 명선지가 아니고 세계급 명성지입니다. 더하기 이제 부산이라는 이 뭐 국제적인 도시가 있기 때문에 공항이라든지 철도, 호텔, 숙박 모든 어떤 인프라들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을 순천시가 순천시의 랜드마크로 삼으면서 한 해에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자그마치 약 1,000만에 이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부산은 순천만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 갖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사회 인프라적으로도 더하기 이 낙동하구라는 대자연도 순천만에 아까 몇 배를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자연을 살려가지고 자연 기반 관광지로 이 지역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순천만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뭐 세계급 자연 관광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랜드 캐니온, 웰로스톤, 뭐 호주의 대보초, 알프스 네. 이런 곳과 맞먹는 우리 온 부산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이런 소중한 자연유산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시장님이라든지 네. 부산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난개발 시대를 산 분들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이 자원의 가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들이 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 뭐 이 에코델타 시티를 만든다든지 공단을 만든다든지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이것만이 지금 발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참 아쉽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또 이해가 중요할 텐데요.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픈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전해주시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은 우리 생존의 기본 토대입니다. 자연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더 심각한 건 기후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티핑 포인트 1.5도 이런 말씀들을 누구나 아마 지금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 1.5도를 티핑 포인트 마지노선이라 부르는 이유는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1.5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다시 정상 기후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는 이런 시점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1.5도를 티핑 포인트 마지노선이라 그러는데 그 1.5도까지 올라가는데 남은 시간이 겨우 지금 5년 길어야 5년 1개월 남았습니다. 5년 1개월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아니고 5년 뒤면 2029년입니다. 맞아요. 당장 우리들 삶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상기후가 일상화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농사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태풍이 한 번 오면은 그래서 이제 배가 쓰러지면 다시 배를 세워도 되고 두 번 와도 또 세워서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하지만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시기에는 농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식량이 생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우리 문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가장 우리가 많은 노력을 쏟는 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온갖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 미래가 이렇게 식량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이런 어떤 암울한 사회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이 지금 여전히 어떤 지금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기미도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 아이들 미래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미래가 없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고 이 기후변화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치가 우리 정부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주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만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시민들의 행동을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로 앞지 위아래층 살면서도 왕래가 없으면 이웃이라고 할 수 없죠. 지척의 바다와 깊은 산, 습지를 두고 살면서도 아무런 교류도 교감도 없이 지낸다면 이 또한 아쉬운 노릇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 사람과 철새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새삼 깨닫습니다. 이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죠. 매거진 초대석 지금까지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